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의혹 제기했던 일부 유튜브 매체조차 발을 빼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 검증도 안 하고 국회에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의혹 제기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매체만으로 폭로했다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은 교차로 제보가 접수됐다, 그리고 믿을 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뭐 제보를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받았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당이,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였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서영교 의원 말고도 민주당 지도부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참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나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현재 당내의 전반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일은 터졌고 의혹은 민주당의 두 의원이 제기했고, 그럼 이제 오늘이라도, 적어도 더 늦게라도 지금 시간이라도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잘못했다 사과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겠죠.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정말 추가적으로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 차원에서 이걸 대응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언급 참전을 하긴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의원은 이런 거지. 정청래 대표는 그 두 사람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으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무슨 증거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든, 아니면 서영교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민정 라인에 있었던 전 정부에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추가적으로 어떤 제보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좀 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보가 있다면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면 이제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현희 의원 말처럼 당 차원에서 이걸 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제보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의 제보를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을 뭐 예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 차원은 아니더라도 당대표가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라고 할 정도였으면 같은 당 소속의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어떤 제보를 갖고 있는지는 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이것 또한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도 들어서요. 국회에서 얘기를 5월과 그제 했고, 열린공감TV, 그러니까 해당 유튜브 매체도 보도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시쳇말로 썰이라고 했는데, 억울하면 특검사 받으라는 건 사실 어제 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했고, 그럼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정면으로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으라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하기에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이른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요소가 무려 10가지나 됩니다. 첫째, 날짜가 특정이 안 되죠. 4월 7일이냐 10일이냐 15일이냐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둘째,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도 없어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때는 하다못해 청담동이라는 장소적 범위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건요, 내용 자체로 들어봐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도가 만났으면요, 그건 목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번째, 그 당사자들이 지금 모두 부인하고 있죠. 심지어 예. 정상명 전 총장은 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른다고까지 합니다. 7번째로 그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김건희 씨 장모와 친하다고 하는 예. 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만한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8번째,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녹음 파일 자체에서 가장 빠른 날짜라고 이야기하는 4월 7일에요. 예. 그 녹음 파일에 주장한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미 사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3월 28일에 사건이 올라와서 예. 4월 7일에는 이미 사건이 올라와 있는 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이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보도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오프닝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작은 글씨로 노랗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공당이 이런 것을 제대로 살펴봤으면 도저히 특검 수사 받으라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